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학 교과서 9단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1차원 상황에서 수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의 운동, 3차원은 대학에 가면 뭐 이공계든 자연계든 이제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 개념은 뭐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그죠? 예를 들면 2m/s다 이렇게 하면 1초당 2m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쓰고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로 마이너스 2m/s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속도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간다. 방향성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실제로 이 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길이로서 거리로서 이를 갖는 것. 이것은 이제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이라고도 하죠. 속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만 있을 뿐만 아니고 1m/s일 수도 있고 2m/s일 수도 있으니까 방향과 크기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속도입니다. 방향과 크기가 있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벡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벡터라는 것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원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방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벡터의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미분을 하게 되면,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왔고, 속도는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었죠.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가속도도 역시나 방향과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고, 이제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가속력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치를 보통 우리가 ST 그래프로, 속도를 VT 그래프로, 가속도를 AT 그래프로 나타내면 정확하게 미분, 그 다음 거꾸로는 적분의 관계를 갖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전에 고2땐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원래 물리를 잘 못했었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알고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쉽게 풀리더라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ST 그래프가 그래프로서 ST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직선이다 할 것 같으면 위치가 속도를 하게 되면 미분이 되니까 뭐 ET일 수도 있죠. 어쨌든 미분하게 되면 상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VT 그래프라 하면 등속도 운동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미분해 버리면 함수는 가속도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을 파란색으로 좀 바꿔서 그리면 이렇게 가속도가 없는, 힘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 F는 ma 때문에 그렇죠. 질량은 있을 것이고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없다라는 것은 가속도가 없다는 것은 0이라는 얘기니까 일단 힘이 이제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뭐 얘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2차 함수로 바뀌더라도 속력은 2차 함수면 1차 함수로 바뀌고, 속력은 속도는 또 가속도로 바뀌니까 이렇게 상수 함수가 되는. 그래서 미분 적분 관계가 서로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적분은 실제로 위치 변화량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1차원에서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극한으로 순간 속도를 정의하고, 순간 속도를 우리가 그 속도라고 소위 말해서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미분되는 개념이
그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정의하잖아요. 그거랑 속도를 똑같이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사실상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뉴턴이 그 미적분학의 어떤 체계를 만들었는데, 다다음 시간쯤에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배우겠지만 속도랑 그 가속도, 위치, 이게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는 서로 미분적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물리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을 뉴턴이 먼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뉴턴의 법칙을 들어보셨죠? 물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수학에서도 같은 의미로 미분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2차원, 오늘 수업에서는 2차원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럼 결국은 방향과 크기가 있는 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도 이제 정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정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크기와 방향이 있다면 이 크기가 1이다. 그 방향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뭐 얘를 이제 이동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도 같은 벡터라고 보는 거예요. 방향만 같다면 크기가 똑같고 1자리.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위치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운동을 생각해 보면 평면상에서 y는 x 같은 거 위에 있는 t초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라고 한번 해볼까요? 쉐이핑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직선 운동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점은 실제로 시간 t에 대해서 t, t를 이룰 것이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위치가 지금 이렇게 벡터로 표현되고 있고 각 성분별로 미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분별로 미분하게 되면 1,1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1만큼 갈 때 1만큼 가는 그런 속도로 그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초당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성분별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1일 때 1만큼 가는 그런 속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속도의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원점으로 해서 위치 벡터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속도는 얘가 이제 속도가 되는 것이고, 속력,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는 이 녀석의 실제로 거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놈이라고 하거든요.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두 줄을 끊고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 이렇게 되는 것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1이니까 1제곱 1제곱의 루트가 되어서 공식은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러니까 루트 2가 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속도는 역시나 벡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별로 미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이제 또 한 번 더 미분해 보죠.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1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수라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는 벡터가 없는 겁니다. 0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혹시나 벡터의 크기가 물리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0벡터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 0제곱 더하기 0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0.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0이란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속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2차원에서의 운동은, 2차원에서의 직선 운동은 전부 다 가속도는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떤 곡선의 굽어진 정도를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또 원을 하나 들고 와보죠. 평면상의 원 운동이고요. 단위원을 하나 들고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매개 변수를 t를 시간으로 보고 각도를 라디안으로 쭉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각이 동경이 이렇게 t초일 때 실제로 t초일 때 이 좌표는 평면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죠? 그렇죠? 코사인 t, 사인 t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얘가 상하함수의 정의이기도 하죠. 단위원상의 x좌표를 코사인,
단위원상에서 라디안에 대한 y좌표를 sin t라고 했잖아요. 수번에서.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지금 좌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수투에서 배웠던 것은 수직선에서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좌표로 표현하지 않지만 각각을 사실 성분별로 나타난 거죠. 이게 벡터로 위치를 표현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 녀석까지의 성분별로 x에서의 운동은 코사인 t로 움직이는 운동이고 y에서 운동은 사인 t로 움직이는 운동을 결합해서 거의 합으로써 이렇게 직사각형법 혹은 평행사변형법으로 이 검은 색깔 벡터를 위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 원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 t의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이제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속도도 당연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속도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이스링크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고 있는데 마찰력은 전혀 없는 이런 흰 빙판에서 돌다가 여기서 탁 스탑을 때려버리면 이렇게 그대로 직선으로 쭉 가겠죠. 아마도 그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서의 접선으로 속도가 생길 거예요. 평면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번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볼 텐데요. 각각의 성분별로 미분을 해보시면요. 성분별로 미분해보면 실제로는 이 X축, Y축의 각각의 수직선상에서의 수투에서의 미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분별로 미분해보면 코사인 T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될 것이고 사인 T는 코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벡터 값인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도를 실제로 우리가 한번 벡터로 표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t니까 이 사인 t만큼을 지금 이 x 좌표에서 표현돼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요. 맞죠? 길이가 똑같습니다. 얘랑. 그 다음에 코사인 t만큼이 위로 가는 거니까 요 높이를 그대로 작도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습니다. 길이는 같고 방향은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점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가 되겠죠. 좀 헷갈리니까 사표를 조금 더 우리가 사인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결합을 해주면 새로운 벡터, 빨간 색깔 벡터가 나오고 얘가 속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 코사인 t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벡터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은 그대로 둔 채로 그 방향은 변화 안 주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잡고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반대로 돼서 그대로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이동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동이 됐을 때 얘가 접하면 좋잖아요. 접하고 싶잖아요. 실제로 얘의 기울기를 먼저 좀 따져볼 것 같으면 얘의 기울기는 코t분의 사t입니다. 그리고 속도 벡터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사t분의 코t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울기의 곱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약분 됨으로써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1에서 했다시피 서로 수직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란 얘기는 이 벡터를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점을 그러니까 시점을 이 점으로 둔다면 이 벡터가 그대로 연결되는데 90도를 이루겠죠. 그러면 90도를 이루면 우리 작도법에 의하면 분명한 접선이거든요. 그래서 접하는 게 맞죠. 속도라는 것은 접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실제로 또 이 크기가 1이죠. 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사인 t의 전체 제곱 노름이죠. 코사인 t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상관함수의 성질 때문에 루트 1이 되는 것이고 속도의 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속력이 되는 것이고
속력은 크기이기 때문에 스케일러가 되는 것이고 속도는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기가 1짜리인 벡터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정확하게 접하는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심력, 구심력 들어보셨죠? 실제로 원심력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심력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안으로 가려는 힘과 밖으로 가려는 힘이 이제 서로 같기 때문에 뭐를 뺑뺑뺑 돌리면은 이렇게 물체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가속도를 또 한 번 더 구해볼 것 같으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미분할게요. 이번에는 속도 벡터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각각을 또 미분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t,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가속도를 안으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코 t, 마이너스 4t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속도 벡터고, 가속도를 시점을 그대로 두고 이쪽으로 옮겨주면 정확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속도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이 1입니다. 똑같이 계산해 보면 노름이죠. 노름 취하게 되면 1이 되는 것이고 정확히 반지름 일자리인 중심으로 딱 향하는 힘이 쫙 이동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곡선의 구분 정도, 가속도의 크기를 곡선의 구분 정도로 해서 곡률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종쳐서 학생들이 올 것 같아가지고 잠깐 멈춰놓고 다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났고 가속도의 크기가 그래서 이 곡선의 구분 정도를 결정합니다. 실제로는 곡선의 구분 정도.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직선 운동했을 때 가속도가 0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 정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곡선의 구분 정도 공률이라고 하는데 공률이 0이라는 얘기는 원으로 보면 엄청 큰 원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 큰 원에서 그 힘의 반지름이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대.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단위원인 경우에는 공률의 곡선의 구분 정도 공률이라고 하는데 이 공률이 1분의 1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크기 분의 1이 공률입니다. 가속력 분의 1 참고예요. 참고. 그래서 구분 정도가 1 정도의 구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원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그려보면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2가 반지름이 2짜리가 돼버리면 미분 두 번 미분하게 되면 결국 2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이번에는 2가 되거든요. 2가. 그러니까 구분 정도는 2분의 1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가속도가 이렇게 됐을 때는. 가속도의 크기는 물론 커졌지만 힘이 크면 클수록 더 세지잖아요. 가속도의 크기는 2가 됐지만 실제 구분 정도는 얘가 구분 정도보다 얘가 좀 더 느슨하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원을 탁 키워나가면 결국 지구만큼 엄청 구분 정도가 평평하게 가까워지겠죠. 크면 클수록. 그래서 공률이 결국 무한대분의 1인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선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공률은 구분 정도는 굉장히 커지겠죠. 당연히. 맞죠? 훨씬 더 많이 굽었잖아요. 얘가 이제 평면 운동 평면 도형을 결정하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참고로 공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대학에서 배우겠지만 속도는 역시나 3콤보로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뭐 예를 들면 벡터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제가 그냥 임의로 해볼게요. x라는 것을 s 벡터라는 것을 위치 벡터로 xt, yt 한 개만 더 넣으면 돼요. g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공간상에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슈아 맞죠? 개미가 아니고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파리 공간에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역시나 똑같이 그 v에 대한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물리량을 속도를 각각을 미분을 해준다는 거죠. 각각 x축, y축, z축의 어떤 그 성분의 합으로 보고 x 프라임 t, y 프라임 t 얘를 곁들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진 당연히 않겠죠. 참고로
다음에 또 가속도는 A 벡터가 되는 것이고 2'이 되는 거죠. V를 미분한 거니까 2' T 각각 성분별로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분 가능한 것을 우리가 참고로 정칙 곡선이 나는데 부드럽다 이 말이거든요. 2' T까지 하게 되면 3차원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물리량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평면에서는 어차피 물리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속도는 이렇게 접선의 방향을 갈 거고, 그다음에 그 가속도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이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원의 반지름 반경만큼이 이제 가속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오른손 법칙 들어봤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벡터장을 T라고 하고 이런 벡터장을 N이라고 하는데, 이 Tn 말고 다른 물리량을 이제 곡선에서 가지게 되는데, 오른손 법칙 말하자면 오른손을 감아버렸을 때 우리 코일 전기 코일 잡을 때 이 방향으로 가거든요. T랑 N을 감아버리면 그 90, 90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외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 필요 없습니다. TNB라는 또 이런 그 물리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열률이라고 해가지고 그 뒤틀림을 결정해요. 곡선이 막 이동하게 되면 얘가 이제 구분 정도로만 표현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위로 굽었냐 아래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뒤틀림도 얘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면에서는 아무리 곡선에서 내가 움직여도 평면 사이에서 오니까 이 뒤틀림이 없이 이렇게 일정하죠. T랑 N, 그러니까 속도랑 가속도가 영향을 주더라도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이 벡터장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 벡터장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뒤틀림을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우라고도 하는데, 참고로 그러면 이제 평면 운동의 물리량은 결국 결정하는 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가속도가 결정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카파라고 합니다. 카파라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 분의 1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공률 반경이라고도 하죠. 공률 반경. 그러니까 구분 정도죠. 공률 반경은 얘가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설명드리자면 그래요. 이 구분 정도가 이때는 원이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의 가속도니까 공률의 구분 정도는 훨씬 크겠죠. 예를 들면 얘가 숫자 1이라고 하면 구분 정도는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구분 정도. 그리고 이 지점이 되면 원이 훨씬 커지죠. 그럼 우리 반지름을 2라고 하게 되면 공률의 구분 정도는 역수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평평해졌다는 얘기고, 극단적으로 이 부분 되면은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예를 들면 네? 가속도 크기가 이제 3이라고 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률은 구분 정도는 이건 참고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구분 정도가 갈수록 작아지죠. 그럼 직선이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엄청 큰 원이라서 네, 구분 정도가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은 기본적으로 가속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지점에 따라서 공률이 이렇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평면 운동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인자라고 보는 거고, 공간에서는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나선이 있다면 이렇게 그 원통 위로 올라가는 나선이죠. 기본적인 곡선인데 이렇게 그 접하는 부분에서의 물리량의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속도 벡터가 있을 것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가속도 벡터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오른쪽 법칙을 쓰게 되면 90도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는 B라는 또 벡터장이 생기는데, 이 B라는 것은 이제 이동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더욱더 복잡하게 되면. 그래서 얘를 물리량은 카파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공률도 결정하고, 열률이라는 뒤틀림이라는 물리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대학 가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냥 속도라는 것은 벡터다. 가속도도 벡터다. 그런데 위치를 나타내는 ft, gt라는 녀석을 각각 성분별로 미분한 녀석을 속도라 하고, 또 성분별로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가속도로 한다라는 것이 수업의 끝이거든요. 교과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복잡한 예를 들었는데 전 단위원으로 갖고 왔고요. 똑같이 설명됐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를 xy라 하면 xy는 전부 t에 대한 함수이므로 ft, gt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ft, gt. 그래서
각각을 이제 수선의 발로 보고 성분별로 본다는 얘기죠.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하면 P가 움직일 때 Q는 X축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R이라는 것은 Y축에서 시간 t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벡터 성분의 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해가 어려운데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노음 개념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얘가 오늘 요것만 하면 되죠. 결국은 암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인데 제가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X가 FT, Y가 GT라고 하면 각 성분별로 움직이는 형태, 수투에서 배웠던 형태를 벡터로 일반화한 거죠. 평면상의 운동이니까. 그죠? 속도의 크기는, 일단 속도는 벡터로 표현돼야 되고, F't, G't입니다. 가속도는 벡터로 표현되고, F2'T, G2'T거든요. 수행평가가 이걸로 주어질 거고, 그럼 속도의 크기라 하는 것은, 속도의 크기는 이 벡터를 우리가 V 벡터, 화살표부터 쓰죠. 이 벡터를 accelerate A 벡터라고 하게 되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는 실제로 얘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인 노음이라는 개념을 써준다고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절대값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A 벡터의 크기를 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벡터의 크기는 실제로 평행사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F'T랑 G'T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크기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스칼라. 얘는 벡터고요. 속도, 가속도는 벡터고요.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뭐 암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t에서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각각을 미분하면 일단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2,2t가 속도가 되는 것이고, 속도의 크기라 하는 것은 이 녀석의 거리이기 때문에 2,2t라는 벡터량의 놈, 절대값이죠. 공간상에서 절대값입니다. 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처리가 되고 결국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또 벡터로 다시 돌려서 미분을 하게 되면 각 성분별로 미분하게 되면 0,2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가속도는 실제로 0,2로 가는 이런 위치 형태죠. 위치 벡터인 거고, 속도의 크기는 말 그대로 가속도 벡터를 노음 취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취하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서 크기가 2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안 어렵죠? 그래서 따라하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번도 뭐 어렵지 않게 또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넓히는 수학도 이거 적분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초기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죠. 정확히는 위치 변화량이니까 초기 위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 0초에서 t초까지라면 0에서의 위치를 먼저 a로 잡아준 다음에, a라는 것은 그 0에서의 위치죠. 위치 0초일 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실제 위치 변화를 잡아주면 뭐 음이든 양이든 어떤 쪽으로 갔든 이렇게 확인이 될 테니까 그거 활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그 사이클로이드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요? 스스로 확인하기도 이거 그냥 답지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이거 각각 미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보셔야 되고,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그죠? 방금 해드린 걸로 충분할 것 같고, 중요한 사이클로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예전에는 논술에 굉장히 그 뭐죠? 단골 주제로 많이 나왔던 건데 쌤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길 사이클로이드. 독수리가 하늘에서 땅에 있는 먹이까지 가장 빠르게 도착하려면 어떤 경로를 따라 내려가야 될까? 이야기거든요. 1696년 스위스 수학자 베르누이는 유럽의 학자들에게 최단 가가 곡선으로 불리는 문제를 냈다.
자, 뭐냐면 지금 이 독수리가 실제로 토끼를 잡으려면 최단 경로로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 빨간색 경로로 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물체가 사선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어떤 경로를 내려가는 게 가장 빠른지를 찾는 것이었다. 직선 경로가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사이클로이드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어떤 곡선의 위치에서도 강화를 시켜도 끝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기아를 사이클로이드와 비슷하게 만든 이유, 이거 보이죠? 어느 위치에서나 빗물을 빨리 흘러가게 해서 그물을 썩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매개변수 t로 한번 이제 작성해보는 연습하고, 속도, 가속도,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수행 평가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자전거 바퀴라고 합시다. 이 자전거 바퀴에다가 여기 빨간 색깔 리본을 이렇게 딱 달았어요. 혹은 빨간 색깔 형광등을 달았다고 치고 이게 이제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갈 동안 이 빨간 색깔의 궤적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사이클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매개변수로 적절하게 중심각에 대한 라디안으로 음, 표현을 해볼 텐데요. 매개변수로.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두고 얘가 어떻게 이동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만 굴려보시면 이 점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점점 이동해가지고 극단적으로 한 바퀴 딱 반 바퀴 돌게 되면은 이 점이 여기까지 오겠죠. 이게 되죠? 딱 정확하게 이렇게 끝에 오고 같은 방법으로 또 쭉 내려가면 쭉 따라가면서 결국은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들을 연결을 좀 해볼게요. 일단 좀 힘들게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이 이루는 거리 자치도 적분을 포함하면 나중에 할 수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자치를 일단 먼저 우리 매개변수로 결정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로이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요 상황일 때를 보는 건데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을 때 실제로 이게 접하잖아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파란 색깔 보이나요? 요 거리랑 실제로 바닥에서 이렇게 걸어온 거 이렇게 그 따라온 거 있죠. 이 길이가 같다라는 입장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 이 녀석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굴러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중심을 딱 두게 되면 접선이라서 당연히 수직일 거고 한번 꺼볼게요. 수직일 거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y축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시작점을 y축이라고 두고 원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가치를 이제 표현할 텐데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에서 이 중심과 이루는 각이 생기겠죠. 이 각을 우리가 t라고 할게요. 매개변수 t라고 하겠습니다. t 좀 확대할까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길이 사인, 길이 코사인을 우리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 녀석에서 이 녀석까지 길이를 한번 먼저 따져봅시다.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도 지금 r이거든요. 반지름이라서 그죠? r. 그럼 이 길이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 호의 길이가 우리 r 세타 공식에 의해서 이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길이는 결국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반지름 세타 rt가 되는 거예요. rt. 맞습니까? 그다음에 요 길이를 빼야지 이놈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이 길이를 살펴보면 그렇죠. r sin t입니다. sin 잡아야 되죠. 90도고 r sin. 그래서 이 길이가 r sin t예요. 맞죠? 대기변수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높이를 한번 가볼게요. 요놈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요놈의 길이. 길이 코사인.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t죠. r 코사인
t가 실제로 순수 높이니까 이놈의 y좌표는 벡터 성분의 합으로 볼 것 같으면 전체 R에서 R 코사인 T만큼 빼야지 이놈의 y좌표 나오죠. 그래서 이놈의 좌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좌표를 정리하면 전체 RT만큼 이동한 것에서 이 길이 사인을 빼준 만큼 이 실제 X좌표죠. 그래서 위치는 RT 마이너스 밑으로 쓸게요. 밑으로 당겼고 RT 마이너스 R sin T X 순수 좌표입니다. 이만큼 빼줘야 되죠. 그다음 높이는 Y좌표 그러면 전체 반지름이 R이죠. R 파란 색깔 R 마이너스 R 코사인 T가 되는 겁니다. 이상해요. 계속 이상하게 집히네. R 코사인 T. 그렇죠? 얘가 이제 위치에 대한 변수 T에 대한 위치가 되는 거죠. 얘가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위치 ST 벡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 가속도,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죠. 했던 거 복습하면서 자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속도는 각각을 미분하는 것이죠. R은 상수를 보고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R 마이너스 R 코사인 T죠. 사인은 미분한 코사인이니까 R 상수니까 날라가고 코사인은 미분하면 사인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R 사인 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 상황에서의 접선입니다. 이 접선에서의 벡터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보시면 아십니다. 벡터가 될 거고 그럼 속도의 크기를 얘를 속도 벡터를 V 벡터라고 하고 속도의 크기를 보게 되면 속력이죠. 결국 얘는 이 녀석이 노음이고 그러면 루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 코사인 T 더하기 R 제곱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것이고 코사인 T의 제곱까지 붙죠. X 했고 Y 피타고라스 R 제곱 사인 제곱 T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개는 결합되면서 R 제곱만 생기고 2R 제곱 생기고 그다음 마이너스 2R 제곱 코사인 T가 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R은 그 양수라서 튀어나가고 루트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R은 이제 날아가고 코사인은 사인이 되면서 마이너스 달고 R은 살아있으니까 R sin T R sin T 미분하면 R 코사인 T가 속도 벡터 얘가 이제 속도가 되는 것이고 얘가 가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로 각각 성분별로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볼 것 같으면 이거 제곱의 루트니까 R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는 R입니다. 계속 이제 R 쪽으로 크기가 R 쪽인 힘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R, R, R 크기로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 가속도 벡터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정리가 될 거고 참고로 밖에서도 사이클로이드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원을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뺑뺑 돌릴 수 있는데 이런 걸 에피사이클로이드라고 안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딱 될 거예요. 이런 걸 하이퍼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행을 워낙 사이클로이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재미삼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기본적으로는 속도, 가속도,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예제를 풀어봤고 시간은 우리가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앞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이 연습 문제를 꼭 좀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 우리 했던 거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목셈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다기화시점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이계도함수, 그 다음에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곡선의 오목과 볼록, 변곡점 판정,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평면 운동에서 속도,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되었고, 스마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